장관 5분 한번 볼까요? 교육부 장관의 윤해 현 의원. 네. 윤해 의원은 이제 사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초창기에. 경기도 교육감을 하면서 무상급식 이슈를 우리 사회에 던졌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교육부 장관이 되시고 나서 특히 대학 입학 제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미적거렸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 바꾸게 됐는데 그 새로 된 윤해 장관 내정자를 왜 했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예,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본 바는 없지만은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윤해 학부형 장관 내정자일 수도 있겠다. 엄마의 마음, 학부형의 마음 뭘까? 그런 것을 헤아려서 교육 정책을 짜라. 이래서 윤해 장관을 내정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분이 이제 김근태 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하신 분이에요. 네. 민평년계라고 표현하더만요. 그 계는 따지지 않았고 대신 이제 윤해 의원의 컬러가 온화하고 포용하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물론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일산의 엄마들의 교육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잘못하다가. 그런 비판적 생각을 가진 분도 계셔요. 그러나 윤해 의원이 온화하고 그리고 이쁘잖아요 또. 너무 뜬금없다. 예, 교육위원회에서 6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간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화한 엄마의 학부형의 마음이 뭘까? 이걸 교육정책에 반영해라. 근데 교육부 장관이 제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의 70%. 네. 이제 문제의 70%인데 국무위원회 회의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열린 거 아닙니까? 격주로 이제 대통령이 참여하는데 국무회의가 열리면요. 모든 장관, 국무위원들이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못하는데 교육 관련 의제만 나오면 다 시험시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실 분들에서 시어머니요. 네. 시험시라니. 예를 들면 국방 관련 의제가 나오면 뭐 전투기가 나오면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육 관련해서는 다 엄마 아빠 국무위원 자체가 엄마 아빠들이니까 다 한마디 하니까 교육부 장관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근데 이제 계보 이런 걸 떠나서 네. 두루 껴안는다는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윤해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설로. 요거 시절에 아버지가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당시 산재를 인정받도록 한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였다. 네. 그런 관계도 좀 있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윤해 의원 이번 최고위원회를 나오려고 결심을 했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나오려고 해서 제가 이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개각의 하마평에 올리기 시작하길래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제 장관이 됐는데 아무튼 교육부 장관이 우리 국민들로 보면 최고의 어려움인데 그렇죠. 이걸 강단지게 윤해 의원님이 포용해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이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 문제를 떠나서 사회 그 제 장관의 탑 아닙니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있으니까 부총리의 역할을 잘해야 될 텐데 정말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자, 윤해 교육부 장관 내정자. 물론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청문회를 보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인데요. 정경두 전 공군참모총장. 결국은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것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할 거냐 말 거냐였던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제 내부에서 기무사 개혁 과정에 기무사 대령한테 삿대질 당했던 그런 모욕도 당하고 그런 분이어서 이걸 자칫하면 경질성으로 비춰주면 개혁에 차질이 있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인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장관으로 내정할 때도 당시에 작년 이맘때요. 내정할 때도 육군 아닌 사람 중에 송영무 장관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무사 개혁뿐만 아니라 군 개혁을 위해서 발탁을 했는데 사실은 13개월 만에 그만두고 송영무 장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 육군이 아닌 쪽에서 찾다 보니까 지금의 정경두 합참 의장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시 공군이라서 송영무 장관을 이어받아서 군 개혁을 잘할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정을 한 것 같은데 역시 국방개혁이라는 것도 지금 기무사 개혁을 해 있긴 합니다만은 국방개혁의 전반적인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랜 관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문재인 정부 말기나 다음 정권의 초반쯤 보면은 저는 문민 출신의 장관도 나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문민장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으로 예. 꼭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성윤모 현 특허청장이 임명됐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뭐 그쪽 전문 관료 이런 느낌이 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보니까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산업부 대변인 뭐 등등 해서 그쪽 출신의 정통 관료 출신인 것 같아요. 산자부하고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두 산업과 일자리와 관련된 부처 장관을 이번에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산업통상부하고 고용노동부 두 장관은 요즘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든 기본 체력을 키우기 위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 문재인 정부 2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제부처 중에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 장관을 좀 바꿔주면서 새로운 쇄신을 좀 해보는 취지의 두 장관 교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산업부 장관의 성윤모 장관, 그전에는 이제 백운기 장관이었죠. 네. 성윤모 장관은 말 그대로 그냥 산업부 내에 대변인도 하고 정책기획관도 하고 그래서 밑에서 언론 내부 발탁형이라고 그렇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무형 내부 발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 장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추진력 있게 일을 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재갑.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죠. 노동부 차관을 했고 네, 내부 네, 발탁형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특징은 이제 산업부하고 고용노동부 경우는 내부에서 잔뼈를 굽고 내부의 수치에 밝은 사람을 전면에 세워서 추진력을 좀 가져보자. 내부의 힘을 가지고 추진력을 좀 가져보자 이런 것 같아요. 김영주 장관은 정치인 장관이었는데요. 초기에 정치인 장관 김영주 장관을 내세워서 노사정 협의를 이끌어내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라든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김영주 장관을 통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잘 이끌었다면 이제 노사정위원회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고용의 문제나 노사의 문제를 직접 추진해 가야 되겠다. 그러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지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사실장, 고용실장, 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렇게 완전히 내부 인사, 승진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그 이명박 때는 노동부 차관이었고요. 박근혜 때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는데 일부 이제 민주노총 등에서는 좀 혹평이 나오는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평입니까? 네, 혹평 말고 혹평. 혹평. 근데 이제 나름대로 임명권자는 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경제 두 부처 산업부하고 노동부는 내부 발탁을 통해서 전체 조직을 장악하고 좀 추진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 한 분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진선미 현 의원. 진선미 지금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어?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짝을 이루어서 정기국회를 준비해가는 수석 부대표가 진선미 의원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성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가져간 것이 어떨까 저는 좀 우려도 있어요. 내일 모레가 정기국회 시작인데 그 정기국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한 수석 부대표를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진선미 의원 개인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 맡겨져 있지만은 국회의 수석 부대표가 갖는 그 무게감 이 일로 보면 좀 공백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여성가족부 정연백 장관이었는데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미투 운동이라든가 안희정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를 조금 디스하면서
김지은 씨를 편드는 이런 발언, 이거 과연 사법부 독립과 행정부와 사법부 관계에 적절했냐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또 오마드 시나 지금 성폭력 등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정은백 장관이 적절히 정말 좀 단호하고 강단지게 처리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스타 의원들 중에 한 명인데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이게 잘해도 욕먹는 자리예요. 예, 우리나라의 절반의 여성이라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그 한때 이명박 대통령 때 여성가족부를 없애려고도 했어요. 그렇죠. 해수부, 여성가족부 다 없애려 했는데 어떻든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실은 실세 장관이 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수석 부대표 진선미 의원이 간 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늘 힘이 없는 장관이란 말입니다. 아하. 예산도 부족하고 전체 여성가족부가 작고 부처의 인원과 이런 거 작고 그래서 힘없는 부서인데 이렇게 힘없는 부서에 실세 의원이 가줘야지 정말 여성가족부가 더 일을 잘하고 기가 살아나는 그런 부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진선미 의원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지금 간 거죠. 알겠습니다. 진선미 장관님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차관급 사인, 이것도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뭔가 평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의 왕정홍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는데요. 사실 지금 방사청장의 역할은 방산비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도 방산비리 해소하겠다, 척결하겠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방산 관련 쪽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인맥이 없다는 것이 더 높게 사진 게 아닌가 싶어요. 감사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도 무기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 비리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독립청을 두어서 엄격히 관리하자, 투명하게 관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많이 생겼고 방산 비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감사원의 기조실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을 청장으로 세운데 뭐하러 세웠냐? 방산비리 좀 막아라. 이렇게 감사 제대로 해라.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산비리 좀 해결해 주시고요. 자,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현재 기자입니다. 네, 이 문화재청장이 차관급인데 정말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잘 살려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여내는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정재숙 청장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단지 이제 JTBC에서 문화부장도 하고 중앙일보에서도 논설위원으로 하고 한겨레 신문 문화부 기자도 하고 중앙일보 문화 전문 기자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중앙일보 문화 전문 기자인데 그 과거에 한겨레 신문, JTBC 등에서도 경력을 쌓은 그런 탄탄한 내공을 갖춘 청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문 기자라고 이름 붙이는 게 처음에 입사는 평화신문으로 했고요. 다음에 서울경제, 한겨레, 중앙일보 이렇게 그 거치는 과정에 JTBC까지 대부분 다 문화 쪽에 일을 해서 그쪽 전문성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직 언론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숙 문화재청장 받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양양자 전 최고위원. 네, 우리 양양자 원장 내정자는 이제 여기는 차관급들이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차관은 바로 임명되는 건데요. 이건 내정이 아니라 임명이죠, 지금 그런 점에서. 네, 그렇죠. 앞서 장관 후보들은 내정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뒤에 차관급은 바로 임명하면 업무가 시작되는데, 우리 양양자 최고는 저하고 광주에서 같이 지금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양양자 최고는 또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여성위원장이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전 총선 때 영입했던 표창원 1호로 영입했던 표창원 의원에 이어서 당시에 어벤져스들을 영입할 때 함께 영입했던
문재인 키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도 경쟁하셨어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저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함께 경쟁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삼성 최초의 고졸 출신 임원 이 자체가 인생의 어떤 화제를 낳았던 바로 그런 분이고요. 우리도 인터뷰해본 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지금 핫 이슈예요. 사실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이석수 변호사. 그렇습니다. 여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면 넘버 2 아닙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넘버 1이라면 제반 내부의 그 업무를 조정하고 살림을 하는 분이 기획조정실장인데 그 전에 기획조정실장이 이제 신현수 실장 아니었습니까? 검찰 출신이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캠프 때 법률 부본부장을 맡았던 신현수 실장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사이입니다만은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때서 그만뒀는가? 순전히 개인적 이유라고 사의 표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질이다. 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국정원 개혁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국정원 개혁하는 과정에 건강을 상했을까? 뭐 이런 생각 또는 그 신현수 실장 주변에 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전화는 못 드려봤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신현수 실장이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내부를 잘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뒤에서 뒷받침을 서훈 국정원장 뒷받침을 다 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이 인사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이 지금 거론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사실상 탄압받았던 당시 공무원들 대표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있고요. 특별감찰관을 맡았었죠. 그래서 건드린 게 우병우. 근데 거기서 사실 꼬리를 내릴 수도 있었는데 기계 있게 우병우랑 싸워서 결국에는 저는 굉장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싸운 인물들을 다 이렇게 발탁해서 일할 기회를 준대. 그때 싸웠던 강기정은 왜? 또 그렇게 갖다 대신에. 네. 어쨌건 이석수 변호사 전 특별감찰관 이분이 사실 이게 어떤 개혁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그렇습니다. 인물을. 이제 올곧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무래도 잘할 수 있다. 권력자에게 이렇게 바짝 엎드렸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때로는 옳지 못하는 거에 분명히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정의롭게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재적소에 쓰시고 계신다. 예. 예.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아까 말한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 나름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정부의 방향성을 뭐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집권, 정권 교체 이후에 이렇게 중폭 개혁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초반에 같이 왔던 이런 장관들 중에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정부도 좀 쇄신하고 싶은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고요.